제가 중국 3000년 명문가의 자녀교육법이라고 하는 책을 내게 된 데에는 이런 중국에 대한 관심하고 무관하지 않고 또 좀 전에 강의했던 사마천과 그 아버지 사마담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중국의 유명한 사람들의 명인들의 자녀교육법들을 쭉 추적을 해서 방법하고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전달하려고 애를 쓴 책 가운데 하나다. 보고 괜찮으시면은 주변에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은 제 살림살이에도 도움이 되고 제가 관심을 가진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정교육입니다.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 자신의 제가 자식을 키워본 경험도 그렇고 또 제가 한 부모의 자식으로서 커 나온 과정도 그렇고 다 이제 한갑자 돌아가는 상황에서 돌이켜 보니까 답은 가정교육에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마천 사기를 공부하면서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호학심사, 심지기위라고 하는 8글자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교육 현장에 있어서 생각 공부가 잘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깊이 있는 생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성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됐고요. 또 하나는 올 초인가요? 작년인가 이세돌이하고 알파고 하고 바둑을 두면서 5판을 뒀지 않습니까? 한 판 이겼죠? 그런가요? 그죠? 근데 전문가들이 걔네에 따르면 봐준 거라고 합니다. 예, 봐준 거라고 합니다. 저도 그걸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세계 최초의 대결인데 원판 깨지면은 정말 모양새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버그 비슷한 수를 둬가지고 결국 이기긴 했는데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봐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 이세돌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근데 그때 나온 단어 가운데 하나가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단어에 상당히 그 필이 거의 같습니다. 아니 인공지능에게 딥러닝이라니. 네? 딥러닝은 우리 심화학습이잖아요. 교육 현장에서 얘기하는 걸로 따지면 심화학습이고 사마천이 얘기하는 심사입니다. 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라는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참 인간이 참 무모하죠, 그죠? 인간이 인간에게 이길 수 있는 기계를 만들다니, 그죠? 인간이 인간을 물리칠 수 있는 기계를 만든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긴 한데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호기심, 그 다음에 창조에 대한 열망 이런 걸로 집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호기심이 사라지면 지성도 사라진다. 제가 책에도 그런 얘기 썼습니다만 사마천의 이 8글자는 굉장히 그 분해하기에 따라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학과 지가 연결됩니다. 그죠? 배워서 아는 거죠. 일단은 학과 지가 연결되는데 잘 보세요. 생각사자를 쓰면서 마음심자 하나 둡니다. 사마천이.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리고는 마음심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죠? 그리고는 마지막 마무리가 마음심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음심자를 3개를 8글자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마음 공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종래에 얘기했던 공부나 공부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쓰임새가 동반된 공부라면은 단순 공부라면 이게 이제 이 무술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무공을 단련할 때 나오는 단어고 반복되는 학습을 얘기를 합니다. 이 공부라는 거는 생각이 아니라. 그리고는 이 옛날의 단어의 학습도 마찬가지죠. 이게 익힌다라고 하는 복습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유명한 논어 첫 대목에 나오는 학이 시습지면, 그죠? 불력 여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학문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배우고 물어야 된다라는 학문으로 가야 된다. 학문이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배우면서 의심이 나면은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요? 첫 번째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독서는
함께 읽기로 갑니다. 공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는. 그죠? 그래서 다 같이 읽고 생각을 나누고 느낌을 나누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옛사람들의 공부법을 전체적으로 살펴봤더니 교육법을 전체적으로 살펴봤더니 의심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대의 대진이라고 하는 유명한 네 글자를 추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크게 의심하면 크게 진보한다 라는 거. 소위 소진입니다. 작게 의심하면 작게 진보한다. 어느 쪽이 됐든 진보를 위해서는 의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문 품기 교육을 수천 년 전 명인들이 다 강조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현대식 교육 방식하고 결합을 시켜서 30개의 교육법을 추출을 해낸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습관을 제일 먼저 올렸습니다, 제가. 습관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게 이제 그 이야기인데, 습관 배양법은 후천적 자질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듯이, 습관이 붙으면은 자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다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어떤 성취에 이르기까지 습관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2의 천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붙어 있을 만큼 습관이 중요하죠. 첫 번째가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아까 소개 말씀드린 제갈량의 계자서, 자식에게 경계하라라고 하는 글을 남겼는데, 이게 제갈량의 교육법입니다. 침착 평정 교육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성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다 침착 평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증국분 같은 사람도 보면은 맑아야 된다, 검소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밝아야 된다, 그 다음에 너그러워야 된다, 그러면서 차분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분해야지 생각합니다. 약속 신뢰법이 있습니다. 약속과 신뢰는 평생의 미천이다. 제가 그렇게 부제목을 붙였고요. 소개해드릴 고사는 개찰 괴금입니다. 개찰이 다른 나라의 사신으로 가면서 옛날 사람들은 이 검 차고 다니는 게 예의였어요. 그래서 서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를 지나갔는데 서임금이 자기 검에 대해서 눈독을 들입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를 가야 되기 때문에 주고 싶었는데 선물로 차마 못 줍니다. 왜냐 그러면 예의에 어긋나니까 검이 없으면은. 그리고는 다 사신으로서 역할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서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들러요. 왜? 검을 주려고. 근데 그 사이에 서임금이 죽었어요. 그래서 서임금이 무덤을 찾아가서 개찰은 사람 이름입니다. 괴검, 검을 건다라는 뜻입니다. 검을 나무에 걸어 놓습니다. 그랬더니 시종이 죽고 없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다라고 검을 그렇게 걸고 거십니까 하니까 마음으로 한 약속도 지켜야 된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보시고 계시는 이 벽돌 그림이나 이 그림들은 모두 개찰 계금의 고사를 나타내는 유명한 그림들입니다. 건금으로 덕을 길러라. 부지런하고 검소해야지 덕을 기를 수 있다. 그래서 근검은 덕을 기르는 기초다. 사마강이 가범이라고 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가온입니다. 여기에서 검소해서 사치로 가기는 쉬워도 사치에서 검소로 가기는 어렵다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죠? 관중은 나아가서 이 건검을 나라까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나라가 사치하면 또 통치자가 사치하면은 비용이 해프고 비용이 해프면 백성이 가난해진다라는 말로 검소함의 중요성을,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러면서 존 로크의 이야기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모든 도덕과 가치의 중요한 원칙 및 기초는 한 개인이 자신의 욕망을 극복하는 데 있다. 자신의 경향을 돌아보지 않고 순수하게 이성이 가장 좋다고 하는 길을 따라라. 욕망이 다른 길을 가리키고 있더라도 라고 해서 이성의 가르침을 따르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원래 사마천도
사기 화식열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은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하고 몸은 편안함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대한 본질을 통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셀프 컨트롤 하느냐가 관건이겠죠. 그죠? 의문제기법입니다. 유명한 명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제라고 하는 학자는 배우면 의심이 생기기 마련이다. 안 생기면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진원작이라는 사람은 배우면 생각에서 시작되고 생각은 의심에서 기원한다. 육구연의 이야기가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학문을 함에 있어서는 의문이 없는 것을 걱정해야 된다. 의문을 품으면 진보한다. 작게 품으면 작게, 크게 품으면 크게 진보한다. 의심이 없는 게 의문이 없는 걸 걱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격 조성법은 교육자로 하여금 망치가 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쇠를 두드리려면 자기 자신이 먼저 단단해져야 된다. 그것이 인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망치가 되라라는 얘기입니다. 허영이라고 하는 원나라 시대 때 유명한 인물 일화가 있습니다. 허영이 일행과 더불어서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다가 목이 너무 말라. 근데 그 앞에 배나무 밭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달려 들어가가지고 배나무를 따서 먹습니다. 근데 허영만 안 따먹습니다. 그랬더니 왜 목이 마른데 안 따먹냐? 그랬더니 남의 배나무를 어떻게 배나무 배를 따먹을 수 있냐? 그랬더니 주인도 없는데 뭔 상관이냐? 보지도 않는데. 그랬더니 지금 니들이 보고 있는 배나무에 주인이 없는지 모르지만 마음에도 주인이 없단 말이냐. 유명한 말로 마음의 주인을 얘기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체험교육법입니다. 지식은 머리로, 체험은 가슴으로 하라. 그래서 사마천 여행을 통해서 제가 체험교육법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 만권서 행만리로. 만권의 책을 읽고 만권을 여행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권만리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줄여서 만권만리,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를 다녀라 라는 말로 체험교육법 가운데서도 여행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중국 역사상 본격적인 여행기를 남긴 인물은 서학액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행가가 있습니다. 서학액 6기, 여행 기록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판본은 서학액 6기입니다. 신체하고 두뇌를 결합해서 공부하라 라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육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체육, 그죠? 몸을 쓰는 체육도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진국본이라고 하는 청나라 시대 때 유명한 학자이자 관료, 그 다음에 군사관은 자식들에게 공부는 자고로 지식으로 머리로 하는 공부반, 몸으로 하는 공부반 하면서 공부반 농사반을 강조를 했고요. 우리 옛날 분들은 주경야독 강조한 거 아시죠? 그죠? 사마천 고향마을에 가면요. 이게 경독제라고 하는 요거를 이제 편액이라고 하는데 집집마다 이제 뭘 이렇게 저렇게 붙여요. 화위 귀라고 돼 있죠. 그거는 화목이 소중하다라는 뜻이고 가정의 화목이 그 위에다가 경독제 굉장히 많습니다. 저런 집이 뭐냐면 사마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농사 짓고 가축 키우면서 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경야독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마을 가운데 하나가 사마천 고향입니다. 그래서 주경야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선택법은 잘 아시는 명모삼천지교가 바로 환경선택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뭐 인류 학교가 있는 대로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대사회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환경교육법은 집안부터 출발합니다. 그 부모님들이 저한테 질문할 늘 물어보는 게 어떻게 하면 책을 읽힐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읽으세요. 뭘 그게 어려운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먼저 읽으세요. 집에서 테레비 그 다음에 뭐 핸드폰 아니라 엄마 아버지가 소파에서 편안하게 편안한 자세로 책 읽고 있으면은 당연히 관심 갖습니다. 자식들이.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니고 뻘쭘하게 뭘 읽어 엄마 하고 넘어가다가도 계속 그게 읽고 계세요 보세요. 그러면은 관심 가져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읽히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대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소설가 김훈 씨의 말에 동의합니다. 애들한테 억지로 책 읽히지 말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저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남귤 북지, 그죠? 남쪽에서 나는 귤이 북쪽으로 가면은 탱자가 된다. 잘 아시죠, 그죠? 예.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풍토가 달라지면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 선택이 중요하되 그 환경의 출발점은 가정 환경으로부터 출발한다. 자립환경법입니다. 자립시켜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교육법에서 가장 결여되어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제교육도 빨리 시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 그 자식들 데리고 사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뭐 제사 받으실래요? 우리 세대 끝났잖아요. 그거요. 그죠? 제사 같은 거 안 받을 생각 없으시잖아요. 예. 그리고 자식들한테 얹혀서 하실 생각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려면 자립시켜야 됩니다. 방법. 야, 니들은 니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 나는 내가 알아서 먹고 살 테니까. 딱 그겁니다. 그죠? 예. 소화가 그 서한 삼걸 가운데 하나가 소화가 황제가 내려주는 좋은 땅도 마다합니다. 그리고 거친 땅만 받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자식이 재산이 많고 아버지 덕에 저절로 부를 누리게 되면은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그 다음에 성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행동이 썩기 쉽습니다. 나쁜 쪽으로 빠지기 쉬워요. 실제로 서한시대 때 공신들 가운데 좋은 땅 받고 높은 벼슬 받은 집안의 자식들은요, 전부 다 나중에 2세, 3세 때 가지고 다 숙청당합니다. 소아는 자식들이 다 제명에 살았어요. 왜? 저 척박한 땅 가지고는 지가 농사 짓고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 덕을 안 보니까. 그래서 자식들을 위한다면은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책을 물려주든지 정신을 물려줘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목표를 격려해야 됩니다. 조조는요, 자식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나름대로 철학을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세 아들 모두 문무를 겸비할 수 있는 교육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게 하고요. 큰아들은 일찍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합니다마는 둘째 아들이 후계자가 됐고 조식은 문학가가 됩니다. 문장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은 큰 목표에 집착하지 마라. 작은 목표를 실천함으로써 큰 목표가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희망은 목표에 대한 방향이다. 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고함 지르는 것보다 직접 보여줘라. 솔선수범하라는 얘기죠. 그죠? 예. 조조는 그런 면에서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 공부하는 환경 이런 부분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심하게 안배를 함으로써 자식들이 그 안배를 눈치채지 못하게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조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섬세한 통치자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죠? 솔선수범은 교육의 근본법이다. 가정교육에 있어서 필요한 거는 뭐 굳이 글로 써가지고 응접실에다가 대문짝만하게 걸지 않더라도 이제 실천하면서 자식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온이나 가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자녀들하고 같이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만들어서 야 우리 집 가온이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야 우리 집 아빠하고 뭐 엄마하고 그 다음에 동생하고 다 생각해 봤을 때 가온을 만들다면은 무슨 가온을 만드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거 상의를 해서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온이 저는 천년만년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뀌어야죠. 그죠? 한 세대마다 바뀌면 좋겠다.
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 차례 바뀌어도 상관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중국에서 가온과 가교로 가장 유명한 집안은 포청천 집안입니다. 실제로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포청천 고향마을의 포청천 후손들 가운데에는 범죄자가 없다라는 그런 기사가 실린 적도 있습니다. 책에 소개가 돼 있죠. 그죠? 벌을 안 줄 수는 없죠. 그죠? 이게 잘못하는 데에서 따끔하게 벌을 주지 않으면은 그게 반복이 되면 결국 습관이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사회에도 큰 손해, 큰 해를 미칩니다. 그래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징계하고 벌은 가볍게 줘라. 그게 엄징경벌입니다. 징계하라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때리고 뭐 벌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사례와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알아듣게 따끔하게 혼을 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벌은 가볍게 주라는 얘기입니다. 왜? 따끔하게 얘기를 해서 엄징해서 알아들었으면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폭력적인 방법으로 벌을 준다든지 뭐 1년 용돈을 끊는다든지 뭐 좀 심각하게 벌을 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화해하고 풀 수 있는 고리는 바로 경벌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야 엄마 아버지가 세게 벌 줄 알았는데 가벼우면 고마운 생각도 들고 또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돌다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대조라고 하는 중국 공산주의의 그 초기 창시자 가운데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대조가 남긴 유명한 말이 사실을 이해하여 진보적 진리를 찾는 것이 역사가의 임무다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역사가의 임무는 진보적 진리를 추구하는 거다. 저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이대조가 할아버지한테 받았던 그 일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엄징경벌이고요. 그래서 엄격하면서도 사랑 그리고 처벌하면서도 가르침이 그 안에 깃대로 있어야만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다. 책임감을 격려해야 된다. 이건 제가 이제 강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사마천의 일생을 공부하고 또 사마천 고향에 가서 사마천의 향기를 맡고 하면서 가장 많이 제 스스로 격려를 받고 제가 92년도에 박사학위를 포기하고 중국으로 완전히 선회하고 사마천 사기를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저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 자극이 99년도 사마천 고향을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입니다. 사마천 고향을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 사마천 후손들을 제가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마천 후손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사마천 고향 마을에 후손들이 살고 있고 후손들이 성을 바꾸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마시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어디 가서 사마시 중국 사람 가운데 사마시 만났다고 해서 사마천 후손 이러시면 안 돼요. 사마천 후손들은 동시하고 풍시 두 성으로 바꿉니다. 사마라고 하는 글자를 떼가지고 위쪽 마을 사람들은 사자 옆에다가 짝대기를 세로로 그어가지고 같을 동자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쪽 마을 사람들은 말마자 옆에다가 두 이변을 붙여가지고 풍시로 바꿔서 삽니다. 왜? 사마천 후손들은 사마천이 나중에 또 황제의 심기를 건드려서 사형당했다고, 처형당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후손이 되다 보니까 잠시 마을을 떠났다가 잠잠해진 다음에 돌아와서 마을을 나눠가지고 성을 바꿉니다. 사마를 파자해가지고 글자를 한 글자씩 떼가지고 그래서 동시하고 풍시로 바꾸고 지금까지도 사마천 고향 마을에 동시하고 풍시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동성동본이니까. 그런 사마천의 일생을 좀 깊이 있게 제가 공부를 하고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자식들에게 책임감을 부모들이 끊임없이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 세상을 살다 가면서 적어도 세상에 좀 더 유익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라. 존엄하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죠? 소중한 가치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마천은 자기 자신의 성기까지 자르면서까지
역사서를 남겼습니다. 시대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으로부터 회피하지도 않았고 도망가지도 않았던 사람이죠. 그죠? 요즘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유서 쓰기. 그 유언 남기기. 그죠? 저는 아직 유서는 못 썼습니다만 유언은 남겼습니다. 아들놈한테. 아빠가 죽으면은 화장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비행기 타고 사마천 고향에 가서 사마천 무덤에다 뿌려라. 나는 평생을 사마천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마천 때문에 명성도 얻고 생계도 유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뿌려라. 가면은 사마천 마을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뼈만 들고 가면 된다. 뼈가루만 들고 가면 된다. 유언은 남겼습니다. 책임감 격려법은 자극과 격려를 통해서 자식의 내적 동인을 격발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동인이 격발이 되면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자식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서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좀 더 유익한 결과물을 남길 수 있도록, 그게 선생님들이 궁극적으로 제자들한테 바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식뿐만 아니라. 우상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제 아들이 꼬맹이 때 스파이더맨을 보고 난 다음에 저한테 물어본 말이 저 말입니다. Great power, great responsibility라고 하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따 잘됐다. 네가 그런 걸 물어보다니. 그죠? 스파이더맨의 주인공이 삼촌이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그 꼬맹이가 늘 그 스파이더맨을 좋아하고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야, 기억하냐? 뭐 아빠? Great power, great responsibility. 늘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냥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그러니까 우상을 가지는 게 대단히 좋습니다. 근데 그 우상이 사회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모가 자극을 해줘야 됩니다.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 잘해야 되죠. 그죠? 악당을 우상으로 삼으면 안 되죠. 우리 가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대화 부족이다라는 것은 뭐 이미 잘 알려진 사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나 선생님들이나 이 봉건적 교육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부모가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안 되면은 그냥 권위로 누르려고 해요. 그죠? 그냥 해, 임마. 뭐, 그러고. 특히 우리 사회의 학연, 지연, 혈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저는 이게 만국풍조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끼리 대화하다가 뭐 안 되면 뭐라 그럽니까? 너 몇 살이야, 임마? 부터 시작해서. 너 어디 학교 나왔어, 임마? 그 다음에 너 어디 출신이야? 그죠? 맨날 그런단 말이죠. 이게 진짜 만국적인 풍조입니다. 해양연화 그러지 않은가? 허심탄회해야 됩니다. 특히 부모가 잘못하면은 정말 그 이성에 굴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성에 굴복하는 순간 엄청난 자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아까 말씀 존 로크 이야기대로 이성이 가르치는 방향에 따라가는 순간 나 자신이 정말로 바른 길을 가는, 그렇죠? 좋은 사람이 됐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유공감 또는 사상공명을 자녀와 함께 한다면은 가정도 무지 재밌어집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사례가 있어야 돼요. 방증 사례가 있어야 돼요. 이치가 타당해야 되고 논리적 구조가 탄탄해야 됩니다. 되게 이제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요, 적어도 고등학교쯤 가면요, 엄마 아버지보다 아는 게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웬만한 잔소리는 다 반박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방증 사례가 이치에 맞아야 되고 다양해야 됩니다. 다양해야 됩니다. 맨날 똑같은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고사성어를 많이 알고 계시면, 고사성어를 많이 아시는 게 좋은데 성어가 문제가 아니라 고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스토리를 많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동신개발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98번 시도에 113번 웃고 65번 질문한다. 이게 어린애들이 하루에 하는 거랍니다. 근데 어른은요, 2번 시도하고 11번 웃고 6번 질문한대요. 그러니까 동심을 이해할 수가 없죠. 이게 누가 낸 통계인지 모르지만 참 기가 막힌 통계이긴 한데, 통계가 좀 잘못된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심은 저렇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묻고, 그죠? 많이 시도하고 많이 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는 동심으로 돌아가는 거. 예. 품은 질문의 크기만큼 자녀는 성장합니다. 저는 어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서 진단이 제대로 내려져야지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세에 맞춰가지고 그게 대증이죠. 그래야 처방이 정확하게 내려집니다. 문제와 원인을 찾아라. 중국 공산당의 초기 지도자인 유명한 유석이하고 아들이 나누는 대화가 책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약간 코리타분한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은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정말 유석이가 아들한테 보낸 편지가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늘 자녀들한테 강조해야 될 것은 고리타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초와 기본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끊임없이 강조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충격도 줄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잘난 척하거나 기고만장하거나 작은 성과를 가지고 막 기고만장해서 크게 부풀릴 경우에 충격을 줘야 됩니다. 모택동이 딸내미 모소호한테 준 충격 가정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해야 됩니다. 귀한 만큼 책임을 다하는 자녀 교육법도 좋습니다. 종은 아파야 소리를 멀리 보낼 수 있다. 그죠? 멋진 말이죠. 기회 교육이죠. 우리가 대화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이밍이잖아요. 딱 왔을 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모님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진식이라는 사람이 양상군자 아시죠? 그죠? 도둑놈을 은유하는 표현이잖아요. 그 대들보 위에 군자, 도둑놈이야. 밤에 분명히 누가 자기 집에 침입하는 걸 알고는 자식들을 깨워가지고, 나쁜 짓 하고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양상군자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도둑이 알아듣고 내려와서 사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회교육은 직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직관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차이점을 제가 책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재능교육. 제가 집사람하고 자식을 놓고 끊임없이 갈등할 때 제가 항상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빨리 펴서 빨리 시드는 꽃을 만들지 말고 더디게 피더라도 오래 피어있는 꽃으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늘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재능은 하루아침에 발휘되지 않습니다. 오랜 훈련과 그죠? 자기 노력이 동반이 돼야만이 가능합니다. 재능은 저는 후천적 노력으로 완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는 것과 기다려주는 게 관건이다. 빨리빨리 성급하게 결과를 보시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순리 유단, 순리에 따라서 이끌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라. 그러면서 중국의 유명한 서비용이라고 하는 말 그림으로 유명한 중국의 국보급 화가입니다. 이 사람의 그림은 얼마 전에 서울에서 중국의 국보급 화가 가운데 또 한 사람 전시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양반과 더불어서 그 양반을 발탁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서비용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서비용의 아버지가 분명히 아들이 그림의 재능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붓을 쥐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주변 환경을 경험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리게 했던 그런 유명한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흥미 많은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흥미상실은 치명적인 독이고, 오늘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미없으면은 채널 돌린다.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제나라에 가가지고 제나라의 음악인 소라고 하는 음악의 연주를 듣고는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잊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음악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또는 깊은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사라지면 지성도 사라진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아까 대신을 했고요. 26 음악 교육입니다. 제가 아까 음악 미술 체육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음악 교육 중요합니다. 뭐 연주하거나 악기 하나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듣고 생활화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자의 일생을 보면은 늘 제자들과 음악을 논의하는 대목이 논어에도 꽤 있고, 공자 스스로가 저렇게 거문고를 연주하는 장면 또는 거문고를 감상하는 장면들이 많고, 또 공자는 연주를 들으면 반드시 앵콜이라고 하는 예의도 갖췄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교육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암시를 해야 될 때가 많은데, 이게 암시가 너무 어려우면 또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절한 암시법, 뭐 이런 것들도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잘 관찰하셔야 되고, 타이밍이 적절해야 되고, 장소,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지 암시 교육법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각은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맨날 얘기해가지고 타율적으로, 그죠? 야 해가지고 끌려가는 거하고, 그렇구나 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참 큽니다. 그래서 자성을 개발하는, 자각시키는 교육법 굉장히 크죠. 그죠? 임칙서 아버지가 성질 급한 임칙서를 교육시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어느 날 관아로 자루에다가 사람 하나를 묶어 갖고 와가지고 관아의 벼슬아치한테 도둑놈 잡았다라고 던져주고 갑니다. 그랬더니 불문곡직하고 그 자루에 담겨져 있는 사람에게 권장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좀 있더니 웬 노파가 와가지고 막 울며 불면서 그게 내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고는 그 집 아들을 잡아다가 자루에 넣어 갖고 와가지고 도둑놈이라고 거꾸로 던져주고 간 거야. 그랬더니 이 원님이 자초지종을 알아보고 또 때려 늦지 않잖아요. 근데 무조건 때리고 본 거야. 그죠? 그래서 성질 급하면 큰 낭패를 본다라는 것을 이런 사례를 통해 가지고 임직서를 공부시켰다, 교육시켰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사로 활용해라. 고사는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래된 미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축적된 경험이고 깊은 지혜다. 이런 말로 저는 고사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나중에 이제 여러분 선생님들하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중국의 특히 3화점 4기에 나오는 고사성어를 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할 기회가 나중에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사 하나에 관포주기 같은 고사성어는요 2시간짜리입니다. 4글자가 장장 대하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어의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고사의 방점을 찍어라. 마지막으로는 체험 전수죠. 그죠? 부모들은 적어도 자식들보다 많은 경험과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 전수가 잘만 하면은 자식들에게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죠. 혈육이니까. 그래서 방법만 적절하다면은 이것처럼 좋은 교육 방법은 없을 겁니다. 유교라는 사람은 자신이
천하를 떠돌아다니면서 나라에 이르는 만국의 슬픔을 수많은 시로 남깁니다. 그래서 그 시를 자연스럽게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함으로써 자식에게 자기 체험을 전수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재미난 고사 가운데 하나가 노마식도라는 겁니다. 관중이 고죽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벌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데 겨울인데 눈은 내리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관중이 늙은 말 한 마리를 앞장 세웁니다. 지난번 전투에 참여했던 말이야. 그만큼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길을 찾아서 귀국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험과 체험의 전수는 제대로만 되면 가장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공자가 얘기한 옹고이지신의 경지도 체험 교육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